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시작이 됐어요.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김순환 검찰총장 오늘 출석 안 했던데. 검찰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좌고우면할 것 없다. 우리는 우리 스케줄로 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현재 버려놓은 수사를 어느 정도 갈무리해서 곧 출범할 특검에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일까지로 봐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워낙 광범위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보니 이걸 정리하는데도 많은 품이 드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한 김종전 차관과 장시호 씨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 특검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기관보고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검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론상 피의자라는 것이지 검찰이 뭔가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새롭게 인지했다는 건 아니라면서 어제와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피의자라는 단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이 남은 수사 기간을 살폈을 때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특검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발이 됐으니까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원칙적인 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검찰 수사 이제 오늘 중에 특검이 곧 임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검 임명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결국 대면 조사 못했어요. 검찰 어떤 처분 내릴까요? 이 기소 중지와 같은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특검에 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지만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공범이 붙잡히지 않았을 때 내리는 처분인데요. 지금 박 대통령의 상황과는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 특검의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특검에서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최순실 씨 변호사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검찰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정유라 씨 소환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검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 이게 사실 소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정유라 씨가 지금 어린아이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소환에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특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상황 취재하는 민경호 기자를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이 자리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광기 SBS 보도국의 선임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3차 대국민담화 때문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다가 방송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죠? 예. 자, 검찰 분위기 들어봤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검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는 3일 내로, 그러니까 모레까지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게 될 특검을 한 명을 골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검찰은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임명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가 원활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준비 조사를 해서 넘겨주겠다. 더 나아가서는 특검과 검찰이 같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특별검사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팀에 있던 검사가 특별검사부로 임명되는 방안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특별검사부로 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포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즉 본인들의 직무를 끝까지 다하겠다. 특검보다 더 나은 수사 결과, 우리의 수사 결과가 특검에서 어떻게 부정되는 그런 일을 막겠다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이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의 차원에서 증거를 일단 최대한 확보하고 못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특검으로 옮겨가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아마 두 가지 포석으로서 검찰이 지금 최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검찰은 하지 못했고요. 특검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역시 특검의 몫으로 남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3차 대국민 담화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차례에 거친 대국민 담화에서 과연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 사실은 그때그때 봤을 때는 미처 못 느꼈던 부분인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어떤 3차 담화에 있어서 어떤 본인에게 쓰여져 있는 혐의에 대한 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고 절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제 K재단과 미래재단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100번 양보해서 K재단과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두 가지 혐의들 정호성 씨를 통해서 공무상 어떤 국가 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최순실 씨를 위해서 어떤 광고를 현대자동차에게 광고 또는 이 납품 이런 것들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사익을 나는 추구한 적이 없다. 또 나는 선의로 한 일이다라는 톤을 1차, 2차, 3차 계속 유지하는 건 짧게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절대 탄핵을 당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임기 단축을 하든 임기를 제대로 마치든 어느 순간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을 일반인의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절대 나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무죄야. 이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남 탓으로 남의 잘못으로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임관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 이런 것이 이제 1차 대국민 담화였고요. 선의에 도움 주셨던 기분에 송구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3차까지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쿨하게 사과하라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사과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접속사를 쓰지 말라는 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만은 접속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과는 타이밍에서도 많이 놓쳤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촛불 집회, 5차 집회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제는 하야하라 내려오라가 아니라 체포하라 구속하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뒷북 담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대국민 담화 보시면서 저희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담화 끝나고 나서 좀 멈칫하고 기자들 질문 나오니까 대통령이 멈칫하다가 한마디 더 하고 갔죠. 물론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 2차 담화 때 질문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해서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질문이 쏟아질 거에 대비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출입기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서는 기회일 수가 있으니 제발 예의를 좀 갖춰달라. 질문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바로 질문들을 던졌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 주쯤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 탄핵 전후라든가 특검 전후라든가 이때쯤에 기회를 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기자들 질문 받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1차, 2차 담화 때 질문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또 부담감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말에 촛불 집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촛불 집회 주최 측에서 대통령이 또 한 번 국민을 기반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청와대 200m 앞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100m 앞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 지난주보다 새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따라서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촛불 집회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저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니 나의 진퇴는 국회가 알아서 해다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촛불은 조금 사그러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보수층은 돌아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어제의 말씀은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 법 절차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의 질타를 한번 결정을 해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선언이냐, 진정성 있는 사과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이 더 사그라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얘기가 나왔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의원이 또 촛불 집회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또 질타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인데 어제 의원총회 때 비록 비공개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촛불 시위는 전혀 평화 시위 아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26일 당시에 오후 8시에 1분간 불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 어딨냐. 좌파 언론이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자극을 하는 또 발언을 했는데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입니다.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이 지역구로서 재선 의원인데요. 지금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런데 김종태 의원이 비상시국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친박 재선의원이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친박계이면서도 비상시국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비상시국회는 비박계 의원들 중심의 모임인데 김종태 의원이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쎄요. 동의하기가 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곧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임명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께 특검 후보 어떤 분인지 뉴스나 신문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승식 사법연수원 국위 64살.
조폭 잡는 검사로 유명했다고 하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폭 수사를 잘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2002년 겨울인가 뭐 시사 잡지를 읽었는데 그 잡지에 조승식 당시 검사장이 조폭 수사에 대한 본인의 경험들을 써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조폭 수사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도 원래 강력 사건 담당했는데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죠.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인데 2005년에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요. 대검 중수부장 때 중수 1과장이었던 현재 최재경 현 민정수석의 상관으로 있어서 가지고 이번에는 창과 방패로 좀 악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영수 전 고검장은 검찰 출입할 때 자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조승식, 박영수 두 특검 후보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사건 브리핑할 때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했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가 정책을 할지라도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당연한 그 검찰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그 수감 기간 중 저희 청 관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나 실적이 없었고. 조승식 변호사 지금 방금 전 서부지검장 때 국정감사 아마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곽도원 씨가 열어냈던 검사역. 네. 그 모델이 바로 조승식 특검 후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범석 검사라고 지금 모델이죠. 그 실제 모델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배우 곽도연이 연기한 이 조범석 검사 역이 조승식 변호사의 실제 모습을 비교적 충실히 재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29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을 무려 20년 거의 다죠.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는 데 보냈고요. 새로운 지역에 부임할 때마다 현지 폭력 조직을 소탕해서 호남권의 이육래, 범서방파의 김태천, 부산 칠성파의 이강환, 영도파 두목 천달남 등을 지역마다 유명한 조직폭력배들이 모두 이 조 변호사 수사에 검거됐다. 그래서 이번 특검 후보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조승식 검사장 특검 후보. 영화에서 곽도원 씨가 열어냈던 조범석 검사처럼 이렇게 피의자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곽도원 씨는 저 영화로 상당히 스타 반열에 올라섰고요. 조승식 전 서부지검장은 이제 특검 후보 중에 한 명으로 특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궁금하다. 이런 관련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7시간의 비밀을 밝힐 핵심 인물이 아니냐. 그래서 2명의 간호장교가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2명 가운데 1명, 국내에서는 전역을 했고요.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본 적은 없고 그냥 진료를 왔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오직 그 주치의님이나 의무실장님 하라고 이렇게 오더가 내려진 것만 하는데 저는 김상만 단원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뭐 전해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의아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통상적인 업무를 했었고 제가 그냥 관저에 그 가글액 전달만 해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뭐 그분을 직접 보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거기에 부속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달만 해주고 왔습니다. 조대인님은 당시 어디 계셨나요? 조대인도 같이 의무실에 있었고요. 신대위, 조대위 2명의 간호장교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분은 신대위입니다. 지금은 군에서 전역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자막이 떴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강력 사건,
뭐 조직폭력배 소탕도 일선에서 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대기업 관련 수사, 그래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도 직접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전 대검 중수부장, 전 서울고검장인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특별검사보도 임명하고요. 또 검찰 수사관들, 수사를 도와줄 수사관들 임명해서 이달 말부터는, 다음 달 말이 되겠네요. 다음 달 한 20일경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틀 만에, 그러니까 3일 내로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시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흘은커녕 바로 다음 날, 일인 오늘 벌써 이렇게 임명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그 세월호 7시간 당일 청와대에 있었다는 신대위, 간호장교 신대위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결국 세월호 참사 당일에 특별한 일 없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만난 적도 없고 그 국왕 청결제만 전달해주고 왔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의심이 되는 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무슨 시술 내지는 수술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의심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때 간호장교, 군 간호장교 2명이 의무실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간호장교 2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명이 어제 전역을 하고 지금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대위가 나서서 나는 전혀 그날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단순히 가글액만 대통령에게 전달해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간호장교 신대위의 얘기와 김상만 대통령 자문이죠. 네. 김상만 원장이 한 얘기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비교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게이트는 사실은 뭐든지 A부터 Z까지 다 진실게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상만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청와대 자문위로 들어갔을 때 정맥주사, 피하주사는 내가 직접 놨지만 손쉬운 정맥주사는 간호장교들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호장교 신모대에는 나는 절대로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두 살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7시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7시간의 비밀의 열쇠는 결국 검찰이 언제나 빨리 차움 의원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에 있던 진료기록부를 확보를 하고 진료기록부가 삭제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복원해서 과연 4월 16일 근처에 최순실 씨, 최순득 씨 또는 대통령에게 처방한 기록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상만 원장과 그 간호장교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도 곧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신대위 말고 함께 있었다는 조대위요. 네네. 지금 뭐 어디 미국에서 연수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규적인 그 군 간호병과의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5개월 동안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지금 연수 중입니다. 여기에 안민석 의원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지금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두 대위, 지금 아까 인터뷰를 했던 신대위는 이미 전역을 해서 취업해 있고요. 조대위는 아직 현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대위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열쇠가 되는 조대위가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이 찾으러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조대위가 또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조대위는 일단 그 기자들과의 접촉 또 안민석 의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만나겠느냐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대위 주장은 조대위도 나랑 세월호 참사 당일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별일 없었다. 별다른 조치 취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시술하거나 주사 놓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호 7시간 그러면 검찰은 현재 조사 안 했고요. 과연 특검이 조사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관련한 답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세월호 7시간 조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는 법무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는 소식. 한승희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승희 기자가 여러분께 자세한 임명 배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3당이 그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검 임명에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제주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거쳐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수부장 시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와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현재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부 1과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서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갑니다. 이후 본조사 70일에 연장조사 30일이 가능합니다.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최장 120일간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